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합격을 위한 세 가지 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규칙적인 행동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합격을 위한 여러분 루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루틴이 사실은 규칙적인 행동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단어로 말하면 사실은 습관이랑 되게 비슷한 말인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습관은 굉장히 무의식적으로도 내가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걸 그냥 습관이라 그러고, 루틴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건 루틴은 본인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규칙적인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냥 내 몸에 배서 마치 습관화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루틴이라 그러지. 자, 그래서 합격을 위한 여러분이 습관화해야 될 세 가지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계획 세우기. 근데 이 계획 세우고 스케줄 관리하는 얘기는 사실 제가 여러분께 진짜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각종 설명회, 그 다음에 모든 수업의 OT에서 항상 수업은 계획에서 시작해서 계획으로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메모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수업 시간에 어떤 기회가 좀 되면 사실 이 말씀은 조금씩 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메모하는 걸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짧게 그냥 간단하게 쓰는 그거를 습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긍정적인 마음, 자신감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요, 마음으로 먼저 합격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오늘 합격을 위한 세 가지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놀이터님 진짜 맞는 게 루틴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는데 찐 오래 걸린다. 그쵸? 왜냐면 생활 리듬이 다 깨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계획 세우는 거, 두 번째 간단하게라도 메모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긍정적인 마음. 됐죠? 네, 그래서 자신감. 자, 첫 번째 계획 세우기, 스케줄 관리인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얘기는 사실 제가 여러분 조금 짧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너무너무 많이 얘기했어. 그래서 여러분 스케줄 관리 잘 안 되죠. 계획 세우는 거 잘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수험을 빨리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말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험은요, 계획에서 시작해서 계획으로 끝나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계획을 이행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다음 계획 세우고. 정말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난번 토크쇼에서도 사실은 이 말씀을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잘 안 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심삼일이면 어때? 그쵸? 우리가 계획 세우면 맨날 작심삼일 한다 그러잖아. 그래도 일주일에 2번 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계속 시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 관리와 관련해서, 스케줄을 관리하고 이렇게 공부할 때, 여러분, 이제 내가 좀 공부가 좀 안 된다 그러면서 좀 슬럼프에 빠진다, 여러분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슬럼프를 벗어나거나, 또는 계획을 내가 세웠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행이 좀 안 된다, 그럴 때 그러면 좀 어떻게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거냐, 그 얘기를 오늘 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스케줄 관리할 때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공부 시간을 너무 많이 확보하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집중력을 높이는 공부에 여러분들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0시간, 9시간 공부하는 걸 10시간을 11시간, 이거보다는 여러분 기존의 공부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시간을 내가 좀 더 집중력 있게 쓰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제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스케줄 관리랑도 좀 관계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환경을 한번 바꿔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새로운 좀 긴장감을 불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공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지 않고 내 삶을 바꾸겠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말들은 사실은 대부분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그래서 실제로 합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규칙적인 행동 방식, 루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게 삶의 루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경을 한번 바꿔보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하시는 독서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독서실에서 예를 들어 내 방에서 뭐 공부를 해본다든가, 그 다음에 자기 방에서 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반대로 독서실을 한번 가보는 거야. 또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뭐 스터디 카페라든가 아니면 일반 카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반 카페로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제로 저도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가끔 책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공부를 무슨 독서실 같은 데서 해야지 무슨 카페에서 거기서 무슨 뭐 그렇게 시끄러운 데서 공부하냐.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가 또 환경이 약간 바뀐 곳이 오히려 집중력을 좀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굉장히 조용한 환경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제 뭐 생활 소음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약간의 소음이 있는 게 공부할 때 약간 또 긴장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공부를 책상에서 앉아서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여러분 서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서서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제 방문각 스파르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스파르타반 같은 경우도 오잖아요. 그러면 안에 각각 자기 공부하는 그러니까 책상과 자습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복도에 바깥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게도 좀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높은 책상 같은 걸 갖다 놨거든. 그러면 보면 제가 그 스파르타 그 건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면서 보면 가끔 이렇게 복도에 나와서 서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김팔백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가끔 서서 공부하는 거 있죠. 예 그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왜냐면 환경을 바꾸는 거지.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나는 주로 내 집에 공부방에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 내 방에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 만약에 그러신 분이 있으면 집에서 공부할 때 보통 앉아서 공부하시는 책상 있잖아요. 그거 말고 서서 책상, 그러니까 책을 볼 수 있는 책상이나 간단한 무슨 책을 놓을 수 있는 공간 있죠. 이런 거 하나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졸리거나 내가 약간 긴장감이 좀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러니까 서서 공부하는 거야. 서서. 됐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본인이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학원 실제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거나 어디 뭐 스터디 카페 가시거나 이렇게 이동을 하실 때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 있죠.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예를 들어 뭐 단어장을 갖고 공부를 한다든가 또는 공부와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뭐 짧은 시간이지만 좀 본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저는 그거 여러분 생각보다 효과적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버스를 타시거나 지하철을 타시면서 이동하는 시간을 여러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그건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근데 뭐 제가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시간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공간 속에서 조금 다른 환경 속에서 보는 게 짧은 시간이지만 의외로 실제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는 뭐 암기를 하실 때 생각보다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혹시 음악 들으면서 하시는 분 있으세요? 음악?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봤고 유튜브에서도 봤고 뭐 여러 가지 뭐 신문 기사에서도 봤는데 여러분 일단 기본은 공부할 때 음악을 듣잖아요. 일단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 우리의 뇌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 처리를 하잖아. 그런데 실제로 눈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 그 다음에 귀로도 뭔가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음악 들으면서 뭐 공부하는 거 뭐 괜찮아요 막 얘기해도 그래도 여러분 무조건 에너지를 뺏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학습에 대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런 걸 권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활용하는 건 괜찮다는 얘기야. 그리고 실제로 음악을 듣는다는 게 물론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은 음악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라는 건 사실 내가 싫어하잖아. 아니 누가 수험 공부를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겠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걸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좀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감정을 좀 완화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지금 1시간을 공부한다, 2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 공부하는 시간 동안 쭉 사실은 음악을 듣는 건 여러분 비춥니다.
그건 비추고요. 그러니까 잠깐 음악을 듣다가 일정 시간 듣다가 음악을 끄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음악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또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가 또 조금 지겹잖아요. 그러면 또 잠깐 내가 약간 딴 생각이 나는 것 같다. 그러면 음악을 또 잠깐 또 들으셔도 돼요. 듣다가 또 끄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환경을 바꿔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이것도 하나 추천이야. 뭐냐면, 짧게 끊어치는 거. 됐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벼락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예를 제가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두 가지만. 그래서 여러분한테 스케줄 관리에 필요한 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스케줄 세우고 내가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본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위를 압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예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스케줄이 저녁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뭐 1시간 10분 하고 뭐 잠깐 쉬기로 했어. 뭐 1시간 하고 쉬기로 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1시간으로 줄이거나 또는 1시간 하는 사람은 50분으로 줄이는 거야. 10분에서 20분 여러분의 스케줄의 공부의 텀을 시간을 일부러 압축을 하는 거예요. 됐죠?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10분을 쉬기로 했잖아. 또는 뭐 10분을 잠깐 음악을 듣기로 했다. 만약에 또는 내가 원하는 뭐 유튜브 채널을 보기로 했다. 뭐 하여튼 뭐든 간에 자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휴식 시간을 살짝 늘리는 거야. 됐죠? 왜냐면 그러니까 공부의 한 텀이 예를 들어 1시간이었는데 요 기준을 여러분이 10분을 줄여서 50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쉬는 시간이 10분이었는데 쉬는 시간을 20분으로 늘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짧은 시간에 내가 후다닥닥 끝냈다. 그리고 나에게 상을 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됐죠? 그래서 그 스케줄 관리할 때 시간에 원래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텀을 줄여서 그러니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거죠. 됐죠?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더 소개하면 5분 공부법, 그 다음에 10분 공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 손가락 거꾸로 한 것 같아. 자, 10분 공부법, 5분 공부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말 아주 짧은 순간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사실 제가 수업을 했거든요. 오늘 제가 피기노트만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 수업을 하면 중간에 저는 그 수업을 보통 4시간짜리 수업을 하면 3덩어리로 해요. 그래서 중간에 2번 쉬거든. 그럼 한 번 정도 쉬면 보통 15분 정도를 쉬어요. 그럼 이제 여기 15분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 여러분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 가지는 않잖아. 그쵸? 근데 뭐 잠깐 교실 밖으로 나가서 뭐 바람을 쐈다 쳐봐. 그게 뭐 5분이다, 7분이다. 좋아. 그러면 5분에서 7분 정도, 8분 정도, 길게는 10분 정도 시간이 남죠. 예를 들어. 그러면 방금 전에 수업했던 내용을 그냥 5분, 10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복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머릿속으로, 왜냐면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딱 5분에 임박해서, 10분에 임박해서 막 후다닥닥 막 외우는 거죠. 진짜 벼락치기 하듯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과목과 과목 간의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 뭐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딴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때 그 과목과 과목 넘어가기 전에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좀 빨리 끝냈다. 그 다음에 오늘 스케줄에 뭐 예를 들어 국어가 없어. 뭐 영어가 없어. 그런데 국어랑 영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평소에 봤던 또는 오늘 봤던 아침에 봤던 단어장 이런 걸 꺼내는 거야. 됐죠? 오늘 아침에 외웠던 거. 그래서 이런 거를 5분, 10분만 들여서. 왜냐면 저녁 시간에는 예를 들어 뭐 형소법을 공부하기로 했어. 뭐 회계를 공부하기로 했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5분, 10분 동안 후다닥닥 외우는 거죠.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짧은 텀으로 끊어치는 거.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 스케줄을 한번 관리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메모하는 습관. 근데 여러분 메모는 제가 요즘에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메모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필요한 것들을 간단하게 적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두 번째 거. 첫 번째, 스케줄 관리. 여러분 이제 스케줄로 쓰시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계획이 잘 이루어졌나? 그리고 이제 오늘 내가 몇 시간 공부했나? 그리고 이제 저런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밴드 스터디, 그래서 밴드방에다가 올리고 주무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아침에 뭘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오후 공부는 어땠고,
그 다음에 내가 저녁 시간에 그 혼자 공부하기로 할 때 실제로 오늘 수업 든 걸 복습을 하고 뭐 예를 들어 영단원을 외우기로 했는데 그 스케줄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본인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짧은 시간이라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체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면 계획이 이행될 수도 있고요.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반드시 있다니까. 그래서 이행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간단하게라도 여러분 간단하게라도 메모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복습 시간을 뭐 맞추지 못했고 너무 뭐 예를 들어 공부를 조금 공부하는 속도가 늦었다라든가 또는 계획 자체가 조금 무리였다라든가 또는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았다라든가 아니면 오늘 좀 누가 이제 찾아와서 누굴 좀 만나느라고 못했다든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이유를 쓰셔야 돼. 그리고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스케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스케줄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메모들을 통해서 계획들을 다음번에 세울 때는 좀 조정해서 세우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본서나 문제풀이 할 때도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을 들으실 때 있잖아요. 제가 하나 조언을 하면 수업을 들을 때 그러니까 수업 그 내용만 무조건 메모하지 말고 예를 들어 이제 교수님들이 보통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교수님도 많이 그런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단어는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된다. 요즘에 이제 출제 트렌드가 바뀌었다. 요즘에는 사실은 좀 그렇게 많이 예전에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좀 많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정보들이 있잖아. 그럼 그런 것들을 교재 예를 들어 페이지 위에라든가 또는 중요한 이제 어떤 뭐 단원의 제목 위에라든가 이런 때 간단하게라도 한마디라도 써놓는 게 여러분 되게 좋아요. 간단하게라도 적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메모하는 습관. 그리고 이건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듣기 틀리는 거. 근데 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대부분의 문제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틀린 건 뭐 너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그 문제 위에다가 간단하게라도 여러분 틀린 이유를 이렇게 쓰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 사료를 잘못 읽었다든가 또는 실제로 내가 정답을 다 맞게 표시하고 정말 너무 엉뚱하게 마킹을 했다라든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진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료를 보는 순간 사료 자체 진짜 처음 봤다. 그래서 전혀 문제 접근할 수 없었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틀린 이유를 문제 위에다가 간단하게라도 쓰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특별히 최신 경향이다. 또는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이거 되게 중요한 사료라고 했다더라. 그러면 그렇게 체크를 뭐 사료에다가 박스에다가 뭐 색칠을 한다든가 그래서 간단하게 주요 사료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문제풀이 할 때 실제 수업 시간에 제가 뭐 오답 노트라든가 이런 걸 뭐 특별히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 풀었던 시험지 그리고 문제를 푸셨던 기출문제집이나 또는 뭐 실전문제집이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풀었을 때 거기다가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집을 뭐 몇 회독한다, 2회독한다, 3회독한다, 4회독한다 라고 하는데 그런 메모들이 모이면 여러분 계속 실제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점수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됐죠? 사실은 뭐 수업 시간에도 이거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요. 정말 마음으로 먼저 합격하셔야 돼요. 공무원 시험은 뭐라고? 마음으로 먼저 합격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수업을 20년 넘게 했어요. 제가 한 만 24년 했는데 수업. 제가 평생을 수험생들이랑 살았거든. 그러니까 수능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공무원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말을 바꾸면 여러분 마음으로 먼저 붙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됐죠? 자, 그래서 늘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지. 그리고 아직은 뭐 그 합격권의 점수는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과정에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내가 시험 당일날은 최고의 점수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가장 높은 점수는 내가 시험날, 시험장에서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이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심야 토크쇼 하면서 예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저는 일단 사실은 이게 하루에 2번 하면 좋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 그런데 일단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사실 약간 난이도가 있어. 약간 난이도가 있어서 그 다음에 보통 생각들은 하는데 그러니까 좀 이제 급하게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긍정적인 생각도 근데 되게 중요한데. 근데 정말 원래 일어나던 거에 5분만 일찍 일어나면 굉장히 편안하게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세워뒀던 스케줄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아침에 5분은요, 진짜 긴 시간이야. 그래서 5분만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리고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일어나시면 정말 다시 한번 계획을 생각하고 정말 좋은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제가 권하는 건 자기 전입니다. 자기 전에 오늘 내가 스케줄 세웠던 것들 이렇게 쭉 여러분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몇 시간도 공부했나 어떻게 이루어졌나 쭉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서 여러분 작은 실천을 해야 돼. 그리고 작은 실천을 하면서 그 실천을 한 자신을 여러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기한테 칭찬에 되게 인색한 사람 중에 제가 좀 안타까운 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너무 대단한 걸 바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걸 해야 그리고 내가 정말 큰 걸 해야 본인을 칭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있잖아 진짜 칭찬할 일이 별로 없어. 됐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작은 실천을 하시고 그 작은 실천을 한 자신을 자꾸 칭찬하는 습관, 그러니까 그런 루틴을 만드시면 좋아요. 됐죠? 그래서 내가 오늘 잘한 것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써보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일어나기로 한 시간에 그러니까 딱 핸드폰 알람이 울렸을 때 정확하게 딱 일어났다. 그거 잘한 거잖아. 그러면 알람 울리자 정시에 벌떡 일어났다. 이거 정확히 딱 쓰는 거야. 잘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수업에 예를 들어 학원 가는데 늦지 않았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도착했다. 잘한 거잖아. 그럼 이제 그거 쓰는 거죠. 그리고 오늘 수업 듣는데 예를 들어 내가 지난 시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미쳤나 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졸았어. 중간에 나 한번 정신이 잃었던 거야. 그런데 오늘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내가 단 한 번도 졸거나 예를 들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잘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걸 쓰는 거야. 내가 오늘 이제 다이어리 주무시기 전에 내가 잘한 것들을 써보는 거예요. 됐죠? 작은 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너무 큰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기로 한 거. 그 다음에 오늘은 예를 들어 그 아침을 간단하게라도 먹고 가기로 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시리얼이라도 먹고 갔다. 그러면 잘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쓰시는 거야. 됐죠? 네. 그 다음 오늘 또 하나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건 오늘 여러분이 참은 거. 그러니까 하고 싶었지만 참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이쪽 노량진 근처를 지나가는데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거절했다. 근데 그 친구를 봤으면 분명히 길어졌을 거고 아마 내가 술도 먹었을 거다. 근데 내가 그거 내 사정을 말하고 내가 참았다. 예를 들어 그러면 여러분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은 거 또는 여러분이 포기한 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또 오늘 토트넘 경기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데 내가 진짜 보고 싶었는데 참았다. 됐죠? 그러면 잘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프로야구 중계를 보고 싶었는데 참았다. 대신에 그냥 그 밤에 유튜브로 그냥 아주 짧은 하이라이트만 봤다. 그러면 여러분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참은 거, 포기한 거 이런 것도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실제로 말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는데 자 합격을 위한 3가지 행동 방식, 루틴에 대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얘기는 뭐였냐면 계획을 세우는 거.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였냐면 메모하는 거. 아주 간단하게도 메모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라도 메모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 내가 안 붙으면 누가 붙어.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붙을 만큼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늘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